제일 핫하게 시민운동에서 대법원 앞을 가보니까 완전 장악을 했어요. 현수막과 집회와 뭐 모든 걸로 장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일 아침 집회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전에 동부구치소 매일 가서 그 코로나 그 동부구치소에 그 확산된 거에 대한 그 수감된 사람이 아주 무죄인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법정 죄용주의 심판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런 우리 국민을 그냥 동부구치소에서 그렇게 인권 탄압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떠들고 뭐 하면서 지금 가장 핫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바쁜 와중에 우리 기자교실에 와서 늘 이렇게 애써 주셨어요.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최영재 대표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겨진 시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30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오늘 저널리즘과 뉴미디어, 유튜브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저널리즘, 뭐 뉴미디어가 뭔지, 유튜브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갈래치기를 할 수 있게끔 개념을 좀 정립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널리즘에서 뉴미디어라든지 유튜브 이런 건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드웨어,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뭔지 아시죠? 하드웨어는 그것을 담아내는 어떤 그 콘텐츠를 담아내는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드웨어거든요. 그래서 뉴미디어라든지 뭐 전통적 미디어라 이런 거는 전부 어떤 콘텐츠를 담아내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공정언론 시민기자협의회를 공기협을 출범을 시켰는데, 그럼 이 공기협 이런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냐?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콘텐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그릇에 담기는 비빔밥을 담을 것인가, 불고기를 담을 것인가, 그 안에 음식물에 담기는, 그릇에 담기는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정언론 실천 시민기자협의회라고 했는데, 제가 99년도에 88년도에 대학 1학년 때부터 기자를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기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자 생활을 치면 30년이 넘어요. 제가 구력이 3년쯤 돼요. 학생 때부터 수업을 안 들어가고 학생 기자질만 했기 때문에, 그때도 그걸 거기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때 87년, 88년이죠. 88년도에 자유언론 실천 대학신문 기자 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자유언론 실천 대학신문 기자 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는 자유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50 치하의 60 치하, 50 치하에서의 그 전두환 정부에서의 KBS나 MBC, 뭐 조선일보, 여러 한겨레 신문이 막 같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런 신문들이 마땅치 못한 거예요. 마땅치 못하고, 우리는 그때 그 신문들이 정부의 간섭을 심하게 받고 그래서 자유언론을 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자유언론을, 제대로 된 자유언론을 펼치겠다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자유언론 실천 대학신문 기자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때 거기서 일조를 하면서, 지금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임종석이 당시 89년도에 전대협 의장을 할 때 평양에서 세계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열렸는데, 그 축전에 참가를 전대협에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축전에 우리 그 대학 기자들도 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120개 대학에서 기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평양 축전 취재 공동 기자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는 이 개념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공동 기자단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기사를 쓰고 뭐 이런 일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공정언론, 제가 관여하고 있는 공정언론 시민기자단,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에요. 처음에 또 제가 자유언론 실천 시민기자단을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때 자유언론 실천 그게 일종의 사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자유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스탈린주의적 언론관이었었어요. 스탈린주의적 언론관이었고, 그리고 국가가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언론은 국가의 당의 기관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종의 50 치하의 언론에 반대하기 위해서
사기와 기만 전술로서 자유 언론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사기와 기만에 능하거든요.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인 게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곧대로 믿으면 바보입니다. 그들이 하는 기만수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정 언론이라는 것이 진정한 공정 언론인데, 물론 저 공정 언론이라는 개념도 어느 정도의 지향성을 갖고 있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좀 세월이 지났을 때의 문제고요. 지금은 너무나도 언론이 지금 보시고 코로나 방역 이후에 정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정부가 잘한다고 그냥 박수를 치잖아요. 문정부에서 어떤 그런 잘못된 점 이런 걸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KBS나 MBC 내지는 이런 언론들을 보면 땅을 치고 할 정도로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공정 언론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대로 된 또 정부가 들어서서 언론들이 정화가 됐을 때, 그때 저 공정 언론이라는 개념이 또 어떻게 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런 그 공정 언론이라는 개념이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완벽한 건 없고 끊임없이 견제와 균형, 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해달라고 한 그 저널리즘과 뉴미디어 유튜브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여기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언론학자가 아니라 그냥 기자질을 좀 오래 한 20년 넘게 기자질을 한 기자로서, 신문 기자로서 저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저널리즘은 이제 우리나라 세계에서 신문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미국에서 알고 있는 신문들이 많이 시작됐거든요. 뉴욕타임스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는 이런 신문들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 미국의 남북 전쟁을 할 때 이때 저널리즘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저널리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워싱턴 앞에 포토맥 강변에서 남군하고 북군하고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상자가 수천 명이 났어. 근데 그 소식을 뉴욕에 있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빨리 전하느냐가 그 당시 신문 기자들의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뉴욕하고 워싱턴 포토맥 강에서 뉴욕까지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버스로 달리면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한 400km 남짓 되는데, 이거를 말을 타고 뛰어가지고 말을 파발마처럼 가다가 또 기사를 써서 또 바꿔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전쟁을 통해서 필요성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전신 텔렉스로 이렇게 모르스 부호로 이렇게 전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남북 전쟁이 끝날 무렵이 되니까 어쩌녁에 있었던 포토맥 강변에 있었던 그 치열한 전투 현황이 그 다음날 아침에 뉴욕의 시민들이 앉아서 거리에서 신문을 받아볼 수 있게끔 이 신문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또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미디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뉴미디어입니다. 싹 다 뉴미디어입니다. 하드웨어, 그 언론이라는 그 안에 기사를 담는 콘텐츠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CNN이거든요. CNN이 92년도에 이락전에 있어서 마치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전쟁을 시청자들이 전자오락게임, 비디오 게임 보듯이 자기 집안에서 즐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자오락 보듯이 다국적군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이 날아가고 거기서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이런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그렇죠. 생방송. 이것도 뉴미디어입니다. 이런 것이 또 뉴미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뉴미디어라는 게 뭔지를 개념을 좀 잡아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신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라디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 그게 뉴미디어입니다. 신문이 있던 시대에서 그냥 처음에는 이런 그 조선시대로 치면 상소문, 사관원의 상소문 방 이런 게 언론이었죠. 이런 게 언론이었는데 어느 날 대한제국 무렵쯤 되니까 막 갓을 쓰지만 지사형 붓을 들고 이제 한성순보 이런 신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뉴미디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뉴미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자들이
내근직 외근직 있었는데 취재가 안 되고 필 쓸 때도 붓으로 쓰고 가설 쓰고 다니고 이랬답니다. 우리 기자 선배님들이 처음에 그랬답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뉴미디어입니다. 그 시대는 그게 뉴미디어고 또 잡지가 생기죠. 제가 동아일보 신동아부에서 기자질을 좀 꽤 했는데 이 신자가 그때 1920년대 이럴 때 보면 신체시가 나오고 신소설이 나오고 그 신자거든요. 동아일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최초의 잡지가 시사 잡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동아라는 제호가 붙는 겁니다. 신동아가 1932년에 창간이 되거든요. 1920년에 동아일보가 창간이 되고 1932년에 신동아 우리나라 최초로 시사 월간 잡지가 생기는데 그게 또 뉴미디어입니다. 또 여성들을 상대로 여원이라는 잡지가 또 생기는데 그것도 뉴미디어입니다. 해당 시기에는 다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운 이 하드웨어 콘텐츠를 담는 그릇들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뉴미디어입니다. 그리고 40년대 30년대 가면 라디오가 나오거든요. 뉴미디어입니다. 그 시대에는 또 그런 매체가 없었는데 뉴미디어가 되고 또 텔레비전이 나옵니다. 뉴미디어입니다. 텔레비전이 나온 뉴미디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걸프 전쟁을 계기로 전자오락 중계하듯이 실시간으로 전쟁을 생중계하는 방송이 생깁니다. CNN 그것도 뉴미디어입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그 CNN을 바로 카피를 해가지고 95년 무렵에 연합뉴스에서 자회사로 YTN을 만듭니다. 그 YTN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쓴 분이 이제 지금 춘천의 한림대학의 신방과 언론학부 교수라고 있는 최영재 교수라고 저랑 똑같은 이름을 그래? 네, 저 대학에 저 학교 방송국의 7년 선배님인데 그 선배님이 연합통신에 기자를 하다가 이 선배님 영어를 잘해서 회사에서 CNN에다가 조사 보고서를 만들 파견을 시켜요. 그래서 CNN을 완전히 연구를 해가지고 카피를 해 CNN을 대한민국으로 들고 왔어. 대한민국에서 24시간 뉴스 채널을 만든 게 그게 YTN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연합뉴스 TV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뉴미디어입니다. 이 뉴미디어인데 이제 세상이 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당연히 그런 기술의 진보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또 그릇이 생깁니다. 새로운 그릇이 생기고 쌍방향 언론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생긴 게 이제 혁명적인 매체가 하나 나오겠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저도 유튜브 잘 모르는데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카톡을 가장 늦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인정. 이럴 수가. 완전 기계치거든요, 제가. 기계치고 그리고 그런데 이 문자도 가장 늦게 배웠을 겁니다. 문자를 못 배워가지고 제가 문자 보내는 걸. 대체적으로 언론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을 가장 해서 하여튼 좀 바보 취급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데 뉴미디어라고 해서 이제 이 유튜브가 생겼습니다. 저도 다 유튜브 할 때 참 제가 지진합니다. 2017년도에 자유일보를 제가 창간을 했는데 그때 그 자본으로 유튜브를 만들었더라면 성공했을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때 이제 정말 발빠른 이제 정규재 선배는 이제 그 자본을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자본이에요. 시민들의 투자지 않습니까? 애국 시민들의 투자인데 그 투자를 가지고 펜앤마이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최영재는 저는 거꾸로 종이신문을 창간하게 보고 있어요. 그걸 보면 저 사람의 정체성이 좀 여러분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이렇게 이해가 갈 겁니다. 제가 경상남도에서 집안의 종손이고 그리고 4대 봉사를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범이라든지 가문의 질서라든지 조상에 대한 모시는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신문을 만들겠다고 2017년에 달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장점은 일관되게 어떤 길을 가는 것, 견눈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밀어붙이는 그런 뚝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해서 유튜브가 나왔어요. 유튜브라는 세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저도 작년 4월 5일경부터 제가 더 자유일보 TV라는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구독자 4,300명. 1년이 채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4,300명인데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드웨어는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만 있으면 어디든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통해서 학생 때부터 길러진 저의 콘텐츠, 저의 저널리스트적인 이제 저널리즘의 그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쉽게 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에 인생을 바쳐서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쉽게 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콘텐츠는 예를 들어서 신문에도 쓸 수도 있고, 제가 또 방송을 해보니까요 의외로 쉬워요. 왜냐하면 신문에서 쌓인 그 콘텐츠를 방송에, 물론 아직 인기가 없어서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활용하기도 쉽고, 방송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조영곤 대표님이 뭐 백선엽 장군 돌아가실 때 다큐멘터리를 만들자 그래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시나리오 금방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로서 훈련된 그런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콘텐츠는 무한하다. 그렇지만 이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이 미디어라는 틀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유튜브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SBS, KBS, MBC 이 방송국 곧 없어질 사양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차가 나오고 그리고 AI 차가 나오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뭔지 아시죠? 택시 운전사 아닙니다. 택시 운전사가 가장 먼저, 그리고 트럭 운전사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라질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있는 게 KBS, MBC, SBS입니다. 거대한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대규모 장비를 갖고 방송을 송출하는 일방적인 그런 건데, 그런 시대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저물고 쌍방향, 개인 1인 미디어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게 이제 대표적인 매체가 유튜브인데, KBS, MBC, SBS 이런 공중파 방송국 곧 없어진다. 그렇지만은 이제 없어지더라도 빨리 없어지지는 않아요. 빨리 없어지지는 않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공식성이라는 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종이 매체, 인쇄 매체가 없어진다고 그러지만은 오래오래 가요.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엄청난 종이 매체에 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신동아, 월간조선 20년, 30년 대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완전히 매니아, 종이 잡지를 원하는 확실한, 물론 성장은 안 되지만 그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만 갖고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뉴미디어인 유튜브가 갖고 있는 한계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유튜버들이, 우파 유튜버들이 존재하는데 그 콘텐츠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들쭉날쭉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상업성에 시달리, 구독자 수라든지 이런 게 시달리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지르는 식의 그런 보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집단적으로 어떤 이렇게 검증시켜서 사실 확인된 것만 보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말고 질러야 되는 그 압박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가 갖고 있는 한계는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조차도 또 빛의 속도로 진보하는 이런 세상이 바뀌면 또 다른 매체가 어떻게 생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짧은 이 정도 끝내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이 콘텐츠를 담는 그릇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만든 공정언론, 저거는 제가 30년 전에 하던 자유언론 실천 대학신문 기자연합에 반대되는 일종의 그런 짓을 제가 지금 30년 뒤에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처럼 콘텐츠에 관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저널리즘에서의 하드웨어는 아까 말했던 미디어는 전부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다. 아까 이 대자보 방을 붙이고 상소문으로 통하던 세상에서 새로운 뉴미디어인 신문이 생기고, 또 새로운 뉴미디어인 라디오가 생기고, 또 새로운 뉴미디어인 공중파 방송이 생기고, 또 실시간 중계하는 24시간 뉴스 채널에서 다 뉴미디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도 다 뉴미디어다. 또 세상이 앞으로 바뀔 때 뉴미디어는 계속 생긴다. 그렇지만 그런 뉴미디어란 새로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길러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저널리스트로서 길러야 되는 게, 제가 2기, 3기, 1기, 2기 때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내용들이 다 여러분들의 그 어느 미디어든지 간에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